봅시다. 닥쳐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프린트를 여기부터 했는데 잠깐만 건우 어떡하지? 건우야 206부터 있지? 프린트가 그러면 기다려봐. 그냥 저기 잠깐 예준이 옆에 가서 꼭 껴서 봐라. 봅시다. 일단 must랑 have to의 용법 해서 다 어디서 많이 닥쳐라 많이 보내드리죠. 여기 옆에다가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놈을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had better 여기까지. 이렇게만 일단 적어두시고 얘네들이 다 뭔가 의무나 충고 어쨌거나 의무에 가까운 뜻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의미의 강도가 제일 센 게 뭐냐? 윤희는 왜 웃고 있어? 그쵸? must요. 2등은 뭘까요? 뒤요? 또? should? 얘가 2등 아닐까요? have to도 의무예요. 필요한 의무. had better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 더 좋다예요. 그러면 should, ought to, had better 순서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이렇게? 오케이. 3, 4, 4예요. 얘네 둘은 같은 뜻이에요. should와 ought는 둘이 그냥 같은 거라고 인식하시면 별로 틀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had better는요. 얘는 무엇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가 해석상 좀 완곡해 보이잖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그냥 낫다, 좋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별로 강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 had better 얘는요. 어떤 사람이 쓰는 말이냐면 직장 상사나 사장님 아니면 뭐랄까 화난 아빠가 화난 엄마가 자녀에게 이런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바를 한다고 쳐봐. 방학 때 아니면 수능을 보고 알바를 하러 갔는데 처음 출근한 날 사장님이 편도리를 하러 갔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야. 저기 김아람 씨는 9시부터 근무니까 한 8시 50분까지는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쳐봐요. 근데 거기서 싫은데요? 9시 올 건데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윗사람이 말하는 강한 권고예요. 너 9시 땡 치고 오지 말고 8시 50분까지 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너무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건 이 학원에서 근무하는 저의 태도고요. 처음 알바하러 가서 그러시면 잘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강제성이 높은 표현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권고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조금 좋을 일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강한 표현이고요. 거꾸로 그러면 봐봐.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도 그럼 한 30분 일찍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표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하면 좀 싸가지가 없는 표현이에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영어에 존댓말이 없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나름의 영어스러운 존대 같은 느낌이에요. 하대하는 표현이고 아랫사람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뜻은 아시잖아요. must나 have to 뭔 뜻이에요? 해야 한다죠. 그리고 얘는 넘어갑시다. must not 하고 don't have to 하고 you must not tell him the news에서 여기서 must not은 무슨 뜻이에요? 얘는 오른쪽에 있어요. 눈깔만 굴리면 얘는 금지죠. must not은 금지. 주로 강한 금지예요. 해서는 안 된다고요. don't have to는 불필요죠.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보실 거지만 need not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don't have to 하고 need not 하고 don't need to 하고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don't need to, don't have to, need not. 셋이 같은 표현이에요. don't have to나 don't need to는 많이 보셨을 건데 얘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이 쓰여요. need not 동사 원형.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더 보실 건데 미리 한번 본 거고 예문 읽어볼게요. 이어 You don't have to tell him the news. 너는 그에게 그 소식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 이런 의미예요. I'll tell him. 내가 말할 거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don't have to 자리에 don't need to 해도 괜찮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You need not tell him the news. 그래서 어디다 쓰죠? 여기다가 써놓읍시다. need not은 이 자체로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조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이 따라와야 되죠. need not 동사 원형이라고 적어주세요. 뜻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번 이제 내려가 보면 강한 추측이라고 써 있는데 얜 존나 강한 추측이에요. 사실상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에요. 확신에 가까운 추측.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같은 애를 얘기를 하면서 저 새끼는 진짜 존나 똑똑한 새끼인 게 분명해.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사실 나의 이 뭐뭐임의 분명해는 확신에 가깝지만 100%는 아니야. 그죠? 나의 생각인 거잖아. 그러니까 한 95%, 99%일지라도 100%는 아니지만 사실 100%에 가까운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100%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저 새끼는 바보야. 쟤는 바보이다. 이게 100%죠. 쟤는 바보임에 틀림없어는 100%에 가깝지만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must가 해야만 한다 말고 어떤 의미도 있다? 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도 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아래쪽에 must의 반대말이 나와요. can not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하지 않았냐 이거? can에서 하지 않았어요? can 어딨니? 했잖아요. 이 망할 놈들아. can not 뭔 뜻이었어요? 일리 없다. 그죠? 일리 없다. 오이 잘한다. 그러면 must의 반대말은 must는 틀림없다니까 cannot이 반대말이 되겠죠. 뭐뭐 일리가 없다 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must의 반대말 cannot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he must have told a lie 여기는 must have pp니까 조금 이따가 봅시다. 그리고 must랑 have to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인데 TMI에 가까워요. 넘어갑시다. 패스. should하고 ought의 용법 봅시다. should하고 ought는요. 사실 해야 한다에 가까운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조언이에요. 조언.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할 일이야. 그러니까 넌 이거 하는 편이 좋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had better 이라는 표현은 좀 고압적일 수 있고 그거보다 약간은 부드러운 라이트한 표현이 돼요. should나 ought to라고 말하는 건. 그래서 예문 봅시다. You should 혹은 you ought to obey traffic regulations while driving. 너는 obey 존중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traffic regulation. regulation은 무슨 뜻이에요? 얘는 규제 혹은 규정 이런 뜻이에요. 그럼 traffic regulation은 교통법규가 되겠네. 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 뭐 할 때? 운전할 때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B도 하나만 더 보면 you ought not to forget the thing. 얘는 부정문의 형태 기억해 놓읍시다. 이거 뭐야? 우리가 여기 부정문은 ought not to더라. 얘는 조금 특이한 형태니까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ought to not인가? not ought to인가? 애매하잖아. ought not to 부정사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hould have pp는 뒤에서 볼 거예요. 패스.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 중에서 사실상 뭐 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도 돼요. 조동사 단원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어디다 쓸까요? 아래쪽에 우리 공간이 좀 많으니까요. 요 아래쪽에다 우리가 따로 필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다가 당위성, 의무성의 대절이라고 타이틀을 적어놓고 흥얼거리지 말고 적어요. 내용이 이럴 때 당위나 의무적인 경우에는 대절의 동사 앞에 이렇게 씁시다. 대절의 주어 동사가 올 거예요. 절이니까
근데 요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 가능이에요. 생략 가능이란 얘기는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로 시작하는 절의 내용이 의무성이 있으면 이 대절의 동사 앞에 should를 쓴다예요. 근데 should를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 뒤에요. 그래서 이런 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은 이런 내용의 가능성이 크다예요. 요구하다 동사 뭐 있어요? 요구하다. 요구하다. 안 어려운데 R로 시작해요. 오케이, require. 오. 주장하다. in. 오케이, insist요. 제안하다. 오, 잘한다. suggest. 대표적이고요. 추천하다, recommend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명령하다, 제일 쉽네. 뭐죠? 오케이.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이야. 그럼 봐봐. 명령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뭐 할까요? 사장님이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럼 봐봐. 사장님은 주어는 명령했다. 뭐 하라고? 내가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이게 대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의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있죠. 사장님이 보고서 내일까지 내세요. 그러면 네, 줄까? 이러고 내일 출근 안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명령하다라는 동사 뒤에 오는 명령의 내용은 당연히 의무성이 높을 거예요. 제안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의사가 나에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2시간만 잔다고 쳐봐요. 그때 의사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라고 가서 말을 했더니 의사가 이러는 거야. 당신은 잠을 조금 더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보통 의사가 제안하는 건 안 들어도 되나요? 안 들으면 조만간 더 큰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당위성 혹은 의무성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제안은. 그러니까 이 내용에 해당해요. 그리고 요구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야, 너 이거 빨리 해! 라고 말했을 때 너에 해당하는 그 사람은 내 기준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절의 내용이 의무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요. 주장이에요. 주장. 봐봐.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나는 네가 내일 꼭 나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이때 너는 내일 나랑 같이 가야 돼라는 말은 내 기준에서 당위성이나 의무성을 부여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네가 꼭 가야 돼라고 의무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때는 사람아 죽인다. 대절의 내용이 의무성이 있는 건데 그때 그 말을 들은 내 친구는 나에게 그날에는 자기가 다른 약속이 있어 라고 주장했다. 그럼 그날에 나는 다른 약속이 있다는 당위성이나 의무성에 관한 진술인가요? 아니죠. 이건 뭐야? 그냥 팩트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건 얘가 의무성이 있는 경우에만 should 플러스 동사 이 원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성이 아니라 단순한 팩트에 관련된 진술이 대절에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예문을 볼게요. 무슨 소리인지. 아래쪽에 공간 조금 더 있죠? 없어요? 한 2줄, 3줄 정도 쓸 수 있으면 돼요. 얘는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보고 이해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예약하셨나요? 라고 말하면서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저희 병원은 예약하셔야 돼요. 예약하신 분만 진료 받으래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간호사가요. 조금 틀린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 대충 쓸게요. 그 간호사는 주장했다. 내가 예약을 했어야 한다고. 그럼 이 내용은 의무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료를 받고 싶으면 예약을 하세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should make가 맞는 표현이 돼요. 이 말 이해 가시나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 저 예약했는데요? 라고요. 그럼 insist의 목적어 절이니까 귀찮다. 그만 쓰고 싶다. 이렇게 쓰면 맞아요. 저는 주장했습니다. 예약했는데요? 예약했는데요는 의무냐 사실이냐? 사실이에요. 이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시제야? insisted 뭔 시제? 과거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쓰면 돼요? made라고 쓰면 돼요. 나는 주장했다. 내가 과거에 예약을 했다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 1학년 때는 딱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당위성, 의무성, 대절. 이거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요렇게 함정을 파놓고 이거 맞았게 틀렸게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대절의 내용이 의무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팩트에 대한 진술이냐 요 구별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적으셨을 테니까 공간 좀 있으시죠? 이따가 두 번째 케이스. It is 당위 필수 형용사. 당연이라고 합시다. 당연 필수 형용사 that 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패턴이냐면 it이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예요. 그리고 당연 필수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은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뭐 있을까요? 존나 쉬운 거부터. 오, 존나 쉬운 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덜 쉬운 게 나왔네요. 중요한? 그쵸? 얘가 제일 많이 쓰여요. 단어는 쉬워도. 그 다음에 필요한 뭐예요? n으로 시작해요. 오케이, necessary. 그리고 vital, crucial, critical.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에요. 이게 다 필수적인, 중요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봐봐. 의미상 어떤 내용일 수밖에 없냐면 얘 가주어니까 해석 안 하죠. 그럼 여기만 해석해요. 해석해보면 대절은 필수적이다. 대절은 필수적이다. 그럼 대절의 내용은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야 미친놈들아 뭐예요? 왜? 장님이야 안 보여? 더 키워드려? 뭐요? 잠깐만요. 왜 다 지워줬냐? 안녕? 이거요? C예요. CIAN. 그러니까 대절은 필수적이다니까 대절의 내용은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가세요? 내가 삼시세끼를 먹는 건 생존에 필수적이다. 난 삼시세끼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살려면.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예외가 많지 않아요. 아니 정신병자들아 너네 따로 앉아. 정신사나워.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조동사와 조동사 should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사실상 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문 봅시다. D부터 He insisted that 그는 주장 몇 쪽이냐면 몇 쪽이죠? 9쪽이에요. 그는 주장했어요. 대절이라고. I should be present at the meeting.
여기에 should가 이렇게 생략되고 얘가 안 보이면 어떤 문장 형태가 돼요? I be present. 보기에 다소 어색한 형태가 보일 수 있어요. I am present도 아니고 I was present도 아니고 should를 생략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보여요, 문장이? I be present예요. 이런 어색한 형태가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문장 형태가 보이면 뭐라고 인식하면 돼요? 아, 대절의 내용이 의무적이라서 should가 들어간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꼭 참석해야만 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외를 볼게요. 이 경우는 뭐냐면 그는 주장했다예요. 뭐라고? He be present가 아니라 이렇게 과거가 쓰여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should가 없죠. 그럼 insist의 목적어절인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냥 과거형이 써 있다라는 건 얘는 의무성에 대한 진술이에요? 아니면 그냥 팩트에 대한 진술이에요? 팩트요. 의무성이 있었다면 should를 썼을 거예요. 얘는 그냥 팩트의 진술입니다. 그럼 뭐라고 주장한 거야? 야, 나 회의에 갔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애가 미친 새끼 회의도 빠지고 제정신이야? 라고 말하니까 야, 나 회의 갔었는데 뭔 소리야? 이런 팩트를 주장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가주어, 진주어에서 아래 거 볼까요? GM은요. It is important that. it이 가주어고요. 해석 안 해요. 대절이 진주어예요. 그럼 대절의 내용, 진주어는 중요하다예요. 대절의 내용은요. Contract should be signed. Contract는 계약이에요. 계약에 sign 뭐 한 거예요? sign은 여기서 서명하다죠. 계약에 도장 찍으란 얘기예요. 계약에 서명이 돼야 돼. 계약서에 사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건 중요하대. 그럼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은 꼭 이루어져야겠네. 그러니까 의무성이 있기 때문에 contract should be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ntract should 생략되고 be signed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본 거예요. used요. used는 뭔 뜻이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예요. 나는 옛날에 이 동네에서 많이 놀곤 했다. 라는 말은 내가 요즘 이 동네에 온다는 얘기냐 안 온다는 얘기냐? 와요. 봐봐. 사람아 네가 나중에 자식을 키운다고 쳐봐. 있으면 안 되는데. 자식을 키운다고 쳐봐요. 그러면 네가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야 아빠 옛날에 이 동네 진짜 많이 왔었다. 요즘 와요 안 와요? 요즘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used to는 하곤 했다. 이랬었단데 얘가 풍기는 뉘앙스는 뭐예요?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봐봐.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기 옛날에 엽떡이 있었는데 뭔 소리죠? 지금은 엽떡이 없다란 소리예요. 그래서 예문 하나만 볼게요. There used to be a coffee shop here. There는 해석 안 하죠? There is랑 똑같은 구조예요. Used to be 있곤 했다. 과거엔 있었다. 뭐가요? 커피숍이 여기에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The coffee shop is not here anymore. not 하고 anymore 같이 있으면 무슨 뜻이죠? 얘는 더 이상 뭐뭐 않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no longer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참고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be used to ing 이거 뭔 뜻이에요? be used to ing 잘한다. 여긴 어디에 익숙하다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be used to 부정사 이건 해석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나누시면 된다 그랬어요. be 플러스 pp 뭐죠? bpp가 뭐야? 수동태요. 그쵸? 그럼 사용되다예요. 이 to 부정사는 뭔데요? 둘이 끊어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럼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무엇 하는데에 라고 해석할 겁니다. 합치면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요. 뭐뭐 하는데에 사용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셋에 대한 구분은 잘 하셔야 돼요. used to ing, be used to ing,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부정사. 각각 의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걸 못하면 안 돼요. 고인데. 그 다음에 had better, would rather. 별거 없어요. had better 아까 말했습니다.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근데 누가 쓰는 말이다? 보통 상대방에게 경고나 위협의 뜻을 내포한다. 안 하면 죽여버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쓰면 무례하다. 거꾸로 생각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would rather는요. 뭐뭐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요 앞에 요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차라리 뭐뭐 할랜다. 이게 would rather이에요. 난 차라리 뭐뭐 하겠다. 그래서 뒤에 있는 형태에 보면요. would rather A than B 하면요. 오른쪽에 뜻이 있을 거예요. 난 차라리 A 할란다, B 할 바에야.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은 I would rather stay at home. 나는 차라리 집에 있을랜다. 뭐 할 바에야? Go there. 거기 갈 바에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시면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더라. 공허한 눈동자를 하고 있지 말고 듣고 대가리에 좀 집어넣어요. 제가 잘하는 짓인데 보통 제가 이런 눈가를 보면 보통 그 시선에 가다 눈을 맞춰요. 이렇게. 그러면 눈가를 초점이 맞기 시작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돼요. 보통. 전 그 공허한 눈깔이 싫어요. 그 공허한 눈깔의 다음 단계가 쳐 자는 거거든요, 주로. 근데 이미 잘 안 자긴 하더라. 봅시다. 이제 니드의 용법. 얘는 그냥 넘어가 버릴까? 아까 얘기했어요. 니드는 부정문하고 의문문에서만 조동사가 돼요. 지난 시간에 드린 얘기인데 조동사라는 건 뭐 하는 놈이냐면 조동사라는 건 의문문 만들 때 뭐가 제일 앞으로 나가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요. 그죠? You can swim을 의문문으로 바꿔봐요. can만 앞으로 나가서 can you swim이죠. 그죠? 그 다음에 you can swim을 부정문으로 바꿔봐요. You can not swim이죠.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의문문을 만들 때 뭐야 이거? 의문문을 만들 때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 다음에 부정문을 만들 때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예요. 그러니까 need not 이렇게 붙는다는 건 이게 조동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덩어리로 조동사야. 그럼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항상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죠. 그래서 you need not work라고 말하면 얘랑 똑같은 표현은 don't need to 혹은 don't have to 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할 필요가 없다. 의문문을 만들 때도 you need to work hard라는 표현이 있으면 need만 앞으로 나가면 돼요. need you work so hard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 돼요. do you need to work so hard? 그냥 동사처럼 do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동사처럼 does not need to라고 하기도 하고 이 자체가 조동사처럼 not을 붙이거나 앞으로 나가기도 해요. 둘 다 가능한 특이한 애가 need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갑시다. 조동사 have, pp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앞에 한 얘기랑 살짝 이어지는데 can you보다 could you가 will you보다 would you가 왜 동선하다 그랬죠? 그렇죠? 가정법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현재를 의미하면서 시제를 과거로 한 시제 더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라는 건 그게 가정법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시제를 틀리게 말하는 것. 명령문의 특징은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출발하는 것. 이게 명령문이고 명령문으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느낌인데 반대로 가정법의 특징은 시제를 틀리게 말하기야. 현재를 의미하면서 과거를 쓰기.
그럼 이로 인해서 풍기는 분위기는 공손함, 정중함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럼 이제 걔랑 이어보면 조동사의 have pp는 얘는 항상 과거를 의미한다 라고 일단 적어 놓읍시다.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이면 항상 과거의 의미예요. 그럼 왜 그런지는 이렇게 써봅시다. if 가정법에요. 과거 완료 시제. if 가정법을 과거 완료로 쓰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if절 어떻게 쓰죠? if절에 주어 뒤에 과거 완료 시제니까 과거 완료 어떻게 쓰냐 하라마?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어떻게 만들죠? 과거 완료는 오케이. if절에 had pp를 써요. 그리고 if 가정법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if절 말고 주절에는 동사 앞에 반드시 뭐가 있게요? 조동사 과거형이 있어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하면 어떤 거? would, could, should, might. 뭐 might는 may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must. must는 원래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써도 돼요. 그러니까 주절에는 if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주어 바로 뒤에 우쿠슈마 중에 한 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이게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가정법 과거는 뭘로 해석하죠? if 가정법의 과거는 과거로 쓰고 뭘로 해석해요? 무슨 시제로? 가정법은 일부러 시제를 틀리게 쓰는 거라 그랬어요. 과거로 쓰면 현재로 해석해요. 과거 완료는 보통 대과거를 의미한다고 하죠. 대과거로 써놓고 뭘로 해석하는 거야? 과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해요. 다시 말해서 직설법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조동사에 have pp가 붙은 건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하는 거고 조동사 뒤에 have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뭘로 해석하는 거다? 과거로 해석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일단 쳤다. 아니요, 공부했어요. 집에서 태어나 예측 안 해도 되는데 집에서 안 해봤는데 예측 안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저도요. 그건 뭐야? 저도 나중에. 그건 소장님 둘이에요. 네. 아이씨, 지수 아니잖아. 그럼 죽여버릴 거라서. 이렇게 가서 편집 아니 더 망갈게. 그래도 이러졌어. 와 그래. 이시하잖아. 아까 쌤 뒤에서 들었던데. 그것들 뺄거 안 해도 돼.
네. 다른 사람을 나중에 와서 가입 안 하려고 했는데 이라고 것이 굉장히 일단 양도표가 가능한 일인데 이걸 못 하는 것이냐 너무 다 비교를 좀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시험 아니 나는 전투적으로 해서 가는데 나도 내가 밀려 이렇게 그거는 아니 막 이러는 거야 뭘 쓰지 아니 그래서 진선으로 경영이제 진선을 그거 알아? 어떻게 아, 우리가 진짜 나는 시켰는데 조금씩 이유가 잘하는 이렇게 약간 이런 스티나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전화 진짜 남식 같잖아. 그래서 이유는 진짜 와 진짜 이유가 진짜 그래서 진짜 미치겠어. 그런 지금 교수야. 너네 경우 맨날 이렇잖아. 그 뭐라 해야 되냐. 이 경우 대화이지. 아 너네 그 좋아해. 그런데 좀 여기다가 헬스부터 맥주해. 저가지고 얘 좋아하다가 했는데 재수형을 좋아하다가 사탄이니까 너무 일단은 애들이 이런 거 했을게요. 무슨 뭔 말인지 알고 뭔 말인지. 아니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살짝 나 이런 중간 바이브가 너무 싫어. 나 얘가 그게 아니야? 이게 맥주? 이게 아니 이름 알아? 아니 비슷해. 맞아 이름이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 맞아. 김치랑 맥주고 예전 근데 얘 나쁘지 않아. 얘가 오늘 이제 중간느낌이 들렸는데 뭔가 이제 지금 빛이 있어. 이렇게 중간느낌이야. 아니 핸드폰으로 살짝 이게 비기마가 될까? 얘를 모델인가 해가지고 내가 나는 유치기 좋아. 아니 나는 이게 계속 너네 나 자꾸 마음이 별로 안 좋고 미치겠네. 야, 정말 나 아니 좀 애석해야 돼. 아, 나는 이거 스폰을 보고 싶은데 나 보고 싶은데 축하를 이러네. 그거 우리 엄마랑 축하를 내가 치는구나. 그냥 나는 MBTI 알겠어 못 봐서 모르겠네. 아니 나 진짜 야 진짜 나는 진짜 지금도 열심히 보냈어. 지금 나 박지훈 팬 근데 롯데리 하다가지고 나 그거 같은 게 요이 그 뭐지 요요미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 하고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진짜 아 그리고 잘했어. 무조건 희한해. 스티커는 그때 박지훈 그거 그 포스터 확장 받으려고 이래가지고 축하한다는 진짜 생각하는 응. 그래 미치겠어. 나 얘 너무 귀여워. 나 얘가 너무 귀여운데. 나 이분 시원해? 시원. 이런 취향이 나가지고. 나 정지? 약간 좋아하지. 정지를 모르지. 진짜 평범한 이런 게 좋아. 몰라, 근데 나 S에게 노래 약간. 아니, 근데 SM 아이돌 한번 좋아하는 다들 계곡을 했어. 그냥. 다들 근데 에스파도 좋아. 이거 깜짝 놀랐어. 되게 에스파 특단 아니? 이런 혹시 너 지들이 깜짝 놀랐어. 너 진짜 아니, 진짜 진짜 재밌어.
이거 근데 이거 없는 거. 네. 이게 제가 유시원에서 내가 진짜 내중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혹시라도 내 생각이 케이크 그거 되고 있어요. 아, 너무 미치겠어. 하나 한 개씩 돌려가면서 있고. 근데 지금 솔직히 아니 종교 확실히 있어. 좀 하시거든. 아니 우리 이게 그거 마스크 우리 관리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 영상을 지금 너무 안 싫어. 유전자였냐? 안 싫어. 근데 그러니까 아야 아주 우리 아래 뭔지 돼. 신기하다. 아니 너무 너무 혼자 시험기 어떻게 아직도 이 진짜 전세가 은근 여러 가지가 많아. 시계. 일단 쓰면 뭔가 여기서 표시가지. 너무 잘하구나. 아 좋아요. 그냥 아니 진짜요? 무서워요. 여기가 어디 거야지? 여기 많이 가. 나 다음번에 해도 돼. 그거 대충 진짜. 좋아하시. 지금 노가리 같은 소리야. 형이 문제를 적겠구만. 원장님하고 노가리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리 진짜 오래됐어요, 진짜.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조동사의 의미에다가 과거만 붙일 겁니다. may 뭔 뜻이에요? 약한 추측. 일지도 모른다죠. 할 수도 있다죠. 그럼 과거로 바꿔봐요. 이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다겠지. 이딴 뜻이에요. 그냥 다 과거로 바꾸면 돼. 근데 얘는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must를 have pp를 붙였을 때는 얘는 의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항상 강한 추측입니다. 확신에 가까운 강한 추측으로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처음 외우실 때 공부가 덜 돼 있을 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have pp가 붙었을 때 must는 해야 했다가 아니라 했음에 틀림없다예요. 얘는 주의합시다. must have pp는 뭐뭐이었음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고 아까 본 거죠? must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cannot 이었어요. 그럼 얘는 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실 건 뭐냐면 have pp 앞에 조동사의 과거형 붙는다 그랬는데 그럼 cannot의 과거형은 could not이니까 could not have pp라고 쓰면 안 되나? 이게 아니니까 얘는 안 돼요. 의미가 달라져요. 얘는 무엇 할 수가 없었다예요. 뭐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니까 cannot은 과거를 의미해도 그냥 cannot으로 써야만 합니다. could not 안 돼요. 그러니까 했을 리가 없다라고 표현할 땐 반드시 cannot have pp. 그리고 이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애예요. 아마 1학년 때 내신 때 많이 걸려가지고 외웠을 겁니다. should have pp요.
근데 should하고 뭐랑 같다 그랬어요? ought to하고 둘이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should have pp나 ought to have pp나 다 같은 말이 돼요. 의미는 했어야 했는데 안 함이죠. 내가 이랬어야 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어제 뭐 할까요? 어제 뭐 했어야 할까? 아, 어제 햄버거 남긴 거 먹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는 건 내가 그 햄버거를 안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would rather 얘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would rather 무슨 말이라 그랬죠? would rath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편이 오히려 뭐뭐 할랜다라 그랬어요. 오히려 차라리 뭐뭐 할 거다 이런 말이라 그랬어. 그럼 would rather have pp는 오히려 차라리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need not 아까 don't have to랑 같은 말이라 그랬죠? 할 필요가 없다. 이걸 과거 버전으로 바꿔봐요.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개교기념일날 지 혼자 학교 가놓고 아이씨 학교 안 갔어도 됐는데 라는 말은 같단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 라는 의미더라. 그리고 아래쪽은 그냥 의미 차이예요. would have pp는 뭐의 과거 버전이냐? will의 과거 버전이에요. will은 뭔 뜻이죠? 할 것이다죠. 그러면 얘 과거 버전을 바꿔봐. 일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예문이 좀 불친절한데요. 이 앞에다가 내용을 살짝 달아놓읍시다. If I 뭐 할까요? had been free. 얘가 있다고 치자고 앞에.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 내용은 지금 어차피 would have pp 자체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라고 했어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해석은 과거로 해요. 내가 만약에 free 자유였다면이 아니라 시간이 남았다면이라. 그래서 I'm free라는 얘기는 나 할 일 없어? 나 시간 많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내가 과거에 시간이 많았다면 나는 I have gone with you. 나는 would have pp는 과거에 갔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죠. 시간이 많았으면 나 갔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뭐뭐 했을 것이다. But 하지만 I had to study. 근데 나 공부해야 했어. 그래서 못 갔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uld have pp는 그냥 여기다가 적어 놓읍시다. could have pp는 can의 과거 버전이에요. can은 가능, 능력, 할 수 있다죠. 그럼 could have pp는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다를 과거로 바꿔 할 수 있었다죠. 그럼 얘는 뭐뭐 할 수 혹은 할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뜻이에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할 수 있었다. 근데 안 했다예요. 예문 봅시다. I could have lent you the money. 난 너에게 lend의 과거형이죠. 빌려주다. 너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었어. 근데 안 빌려줬단 얘기예요. 안 빌려준 이유는 Why didn't you ask me? 왜 너 나한테 안 물어봤니? 네가 물어봤으면 빌려줬지 임마. 이런 얘기예요. 이제 넘어가서 태 가봅시다. 태는 그냥 수동태를 얘기할 거예요. 앞에는 그냥 당연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개관 파트니까요. 슉 넘어가서 공간 진도가 자꾸 밀리고 있어요. 수동태의 개념부터 봅시다. 능동태하고 수동태는 무슨 차이냐? 능동은 주어가 하는 거죠. 수동은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장을 쓰는 거냐면 능동문에서는 말하자면 영어에서는 강조하는 것일수록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진짜로? 확실해? 진짜? 영어는 중요한 것일수록 앞으로 빼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 동사가 늦게 나온 걸 왜 싫어해요? 주어가 길어지는 걸 싫어하죠. 주어가 길어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동사가 늦게 나오기 때문이야. 왜? 동사가 늦게 나오면 왜 불편한데? 서술어거든. 그러니까 우리말의 장점이자 단점이 우리말은 서술어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그래서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라? 끝까지 들어라 라고 하죠. 그건 장점은
청자를 몰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오니까. 단점은 청자가 지루해져요. 이게 영어의 장점, 한국어의 단점이 서로 딱 바뀌는 거예요. 영어는 중요한 게 앞에 나오기 때문에 청자가 지루할 틈이 없이 빨리 이해해요. 근데 그러고 중요한 내용 다 나오고 뒤에 부분에서 집중력이 흐려져요. 영어의 단점. 장점은 청자가 알아먹기 편하다. 단점은 청자가 집중력이 빨리 풀린다. 그거에 거꾸로 뒤집으면 한국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언어의 뭐랄까 기본적인 원칙이 다른 거라서 영어는 중요할수록 앞으로 빼야 돼요. 그러면 능동문에서 내가 사람을 때렸다, 뭐 죽였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이때는 나가 문장의 맨 앞에 있죠. 이 문장의 초점이 나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친구를 죽였어. 이렇게 말할 때 사실 나한테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내 친구예요? 어떤 사람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친구를 죽였어. 그러면 두 등장인물 중에 누가 중요해? 나한테는. 내 친구가 중요하죠. 그럴 때는 내 친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친구를 죽였어 해서 어떤 사람은 알 바냐. 얘가 죽은 게 안타까운 거야. 그럼 얘를 앞으로 빼. 하지 마라 정신 사나운 새끼야. 누군가가 내 친구를 죽였다를 수동문으로 바꿔봐요.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돼요? 국어에서 피동문으로 바꿔봐요. 저기 국어의 사동, 피동의 전미사가 뭐죠? 이희리기, 무구추 안 배웠냐? 배웠죠? 몰라요? 뭐 너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새끼야. 그죠? 그러니까 봐봐. 누군가가 내 친구를 살해했다는 피동문으로 바꿔봐. 누가 지금 내 친구가 살해당했다, 살해되었다 하면 되잖아. 그죠? 이거랑 마찬가지야. 그때는 영어면 someone killed my friend에서 중요한 게 앞으로 가야 돼. My friend was killed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살해당했다라는 문장이 쓰이게 되는 거야. 이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수동태에서 좀 편해요. 중요한 게 앞으로 간다야. 초점의 대상이 주어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수동태 문장이 쓰이는 거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봅시다. 뭐 목적어를 강조하는 건 필요 없고요. 방금 얘기한 내용이에요. 누군가의 딸내미가 내 친구 딸이 run over는 보통 치다. 차로 치는 거예요. 내 딸내미가 차에 치였대. 이걸 능동문으로 바꿔볼까요? 누가 땡땡을 쳤다. 이러면 되죠. 차가 내 딸을 아니 사람이 치였으면 당연히 뭐에 치였어요? 말에 치였겠니? 소에 치였겠냐? 오줌날에? 뭐 기차에 잘 안 치이잖아. 차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야.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치인 내 친구 딸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차가 친구 딸을 치였다보단 내 친구 딸이 차에 치였다가 영어식 표현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문장을 쓴다. 행위자가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아이폰을 도둑 맞았어. 뭐 강도당했어. 근데 범인은 누군지 모르지. 불특정한 행인이겠지. 어떤 놈, 나쁜 놈이겠지. 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능동문으로 쓰면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내 아이폰을 훔쳐갔어.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앞에 가는 것보단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someone robbed my iPhone이라고 말하는 것보단 내가 앞으로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결혼. 어떡하지? 한 6개월 내로 내가 휠체어를 타고 수업 진짜 다리 병신 돼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다리야.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동문이 쓰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무난해요. 3번, 4번은 제낍시다. 제끼고 이제 얘는 그냥 주의할 사항인데요. 얘하고 얘는 표현할 방법이 수동태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The boy was drowned. drown은요 타동사예요. 익사시키다라는 타동사예요. 근데 이 타동사는 능동문으로 쓰는 경우는 범죄 현장밖에 없어요. 그죠? 그는 피해자를 익사시켰다. 흔치 않은 문장이야.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익사시킨 게 아니라 익사가 된 거거든요. 누가 얘를 익사시킨 게 아니야. 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거야. 근데 물에 빠져 죽다라는 동사가 없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러면 얘는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물에 빠짐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물에 빠져 죽은 상황과 비슷하죠.
표현할 방법이 수동밖에 없을 뿐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관용적으로 수동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나는 2000년에 태어났다 뭐라고 하면 돼요? I was born in 2000이겠죠? 그쵸? 근데 이걸 능동문으로 바꿔봐요. 사실 born은요 원형이 bear이에요. 곰. 스펠링 똑같아요. bear. 이게 낳다, 결실이나 열매를 맺다, 어떤 특성이나 아이를 품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과거형은 bore, born이에요. bear, bore, born인데 그럼 그녀는 나아졌다. 2020년대야. 능동문으로 바꿔봐요. 그녀는 나아졌다를 능동문으로 바꿔봐요. 나아지다를 능동으로 바꾸면 뭐예요? 그냥 한국말로 해봐. 태어나다? 야, 살에 뭐랄까 먹히다를 능동으로 바꾸면 뭐예요? 먹다요. 나아지다를 능동으로 바꾸면 뭐예요? 낳다요. 그러면 엄마가 그녀를 2020년에 낳았다. 우리말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몇 년도에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데 영어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사람이 출생하다를 항상 be born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봐봐. 이 표현이 이런 거야. 나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낳음 당한 거죠. 여러분들이 엄마랑 아빠가 두 분 계실 때 똑똑똑하고 찾아와가지고 저 좀 낳아줄래요? 이러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그죠? 그냥 나는 별로 안 살고 싶었는데, 안 태어나고 싶었는데, 엄마가 날 낳아버린 거잖아, 강제로.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동문이지만 여기에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랑 마찬가지야.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마찬가지예요. satisfy는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satisfy. 만족시키다에. 그쵸? 그래서 나는 친구를 만족시킨다라는 문장은 가능한데 만족하다라는 동사가 없는 거야. 만족하다라는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만족시킨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족시켰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죠? 내가 만족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누군가가 나를 만족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나를 주어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만족시킴을 받은 거잖아.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만족한 사람을 주어로 하면 수동태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 6번은 표현할 방법이 그냥 수동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1, 2형식은 수동태가 없다. 뭔 소리니? 수동물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수동문은 누가 주어 자리로 가는 거죠? 그렇죠.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로 가는 거죠. 동사는 어떻게 바꿔요? 수동태 어떻게 만들어요, 이 자식아? 이건 알아야죠. 그죠?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꿔요.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돼요? 맨 뒤에 가서 by 플러스 행위자가 되거나 말거나예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고. 그러면 by 행위자를 왜 안 써도 그만인지 이해가요? 중요한 건 앞에 있다고. 얘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뒤로 빼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경우가 많아. 그럼 봐봐요. 여기서 뭐가 주어 자리로 가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요. 다시 말해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목적어가 꼭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이에요. 이 말은 이해 가시죠? 어떻게 생긴 게 3형식이에요? 얘가 3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쵸. 주어, 동사, 간목, 직목. 그쵸? 아실 때도 됐어요. 이제 고2니까. 5형식은요? 오케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저 4인조가 제일 걱정인데, 저 새끼들. 뭘 듣고 있지만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는 새끼들. 저 어떻게 하죠? 됐어. 그냥 내신 때 어차피 성고난방이니까 존나 대가리 때려가면서 본문이나 외우기 시키면 돼요. 너네 어차피 교과서 족밥들이라서 교과서 새거 외우면 돼요. 그럼 80분 넘게 나와. 외워요. 다 외워요. 다 외우면 돼요. 제가 할 수 있어. 있어요. 괜찮아요. 욕을 존나 하면서 외우면 외울 거야, 그래도.
그럼 너 한 3월 달부터 본문 외우라고 존나 지랄 연병할 거라서 내가 외우게 돼 있어요. 제가 정규 때는 안 갈구는데 내신 때는 개 갈구거든요. 아, 너네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서 사실 모르겠다. 아, 근데 삼형제쌤을 너네한테 맡기면 안 되지. 여자쌤 영어 예비고일 보통 들어간 여자쌤 근데 그죠? 저 새끼들을 삼형제쌤한테 맡기면 저 학원에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지. 저희가 복권을 폭동은 아닌가? 그냥 좀 뭐랄까 너네가 좀 이상한 뭐랄까 이렇게 개 지랄 날 것 같아서 너네는 원장님이 하든 내가 하든 할 거예요. 무섭게 생겼어요. 아, 얼굴 봐봐요, 나중에. 별로 니네가 무서워할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소리야. 사실 너네의 지능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너네의 지능 수준으로는 누가 가르쳐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지금 너네는 사실 그렇지 않냐? 한 중학교 2학년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불러도 너네 가르칠 수 있잖아. 그치? 똑똑한 중이모도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 너네. 자, 아무튼 갑시다. 그럼 봐봐. 1형식, 2형식에서 1형식은 어떻게 생긴 게 1형식이죠? 주어 동사 끝. 2형식은요? 주어 동사 주격 부어줘. 그러면 어떤 동사가 1형식이고 어떤 동사가 2형식이에요? 늘 사실 알아야 돼. 수동태 단원에서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1, 2형식 동사를 줘놓고 이 문장 맞았게 틀렸게요. 쓰지 마세요. 지울 거예요. 뭔 말이에요? 오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이, 미친놈이냐? S 어디 갔어요? 컨시스트는 1형식 동사예요. 수동태가 안 돼요. 약속이야. 이건 외우지 않으면 못 풀어요. 이게 수동태 단원에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문제의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서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인지 아닌지를 보고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오늘의 수건 사업이랄까요? 1형식 동사하고 2형식 동사를 좀 정리해놓고 니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좀 때려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형식 동사는 제일 간단한 동사죠. 간단한 문장이지. 주어 동사 끝이잖아. 그러니까 동사도 존나 유치하고 간단한 동사들이 1형식 동사예요. 뭔 소리냐면 인간이나 동물이 하는 기본적인 행위나 동작,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이런 게 1형식이에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1형식 동사라서 이런 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나 동작이야. 고등한 동작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애기가. 그래요. 그렇죠. 애기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하면 편해요. 울어요. 또 뭐예요? 깐난쟁이. 울어요. 또 울어요? 체력 존나 좋은데? 계속 울어요? 울다가 뭐 하겠어요? 오케이. 죽어요. 아, 좋아요.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에 반대말? 살죠? 일용식이에요. 죽다 살다. 그죠? 봐봐. 우리말로 봐봐. 죽을래? 몇 형식 문장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You die잖아요. 물론 do you wanna die에 가깝겠지만 자, 울다가 뭐예요? 애기는 울고 우는 거하고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애기가. 야, 똥 싸는 시간은 하루에 길어봤자 1시간이 안 될 거 아니냐. 애기가 똥을 막 3시간 싸면 이상하잖아. 제일 많이 뭐예요? 애기들은 자요. 자. 근데 잤으면 뭐 해야 돼요? 자다가 그쵸, 일어나야죠. 안 그러면 뒤진 거니까. wake up. 이런 게 1형식이라고. 그다음에 애기가 자다가 먹다는 항사가 많이 되니까 이트는 뺍시다. 또 이건 안 적어도 괜찮아요. 단어가 쓸데없이 어려워요. 배설하다거든요. 싸다예요. 1형식이야. 싸다. 또 뭐 있을까요? 이제 애기가 울다가 자다가 좀 커요. 좀 크면 뭐예요? 귀여워요? 야, 씨발 걔는 한 10살이면 올림픽 나가겠는데? 애기가 걸어요. 그것도 굉장한데? 그죠? 기는 게 먼저 해야지. crawl. 근데 기기보다 전에 보통 뭐 하냐면 애기들 뒤집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이제 사실은 부모가 아닌 입장에서 그렇게 하찮을 때가 없는데 애기가 보통 애기들은 이제 엄마들이 굴려주거든요. 니들 대가리가 이렇게 아예 정사각형이 아닌 이유는 엄마들이 열심히 굴렸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애기는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눌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옆으로 이렇게 1시간 재웠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굴려서 1시간 재워줘요. 또 이렇게 대가리를 굴려주거든요. 엄마들이 이렇게 계속 굴려줘요. 그래야 이렇게 납작 대가리가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근데 엄마들이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게 뭐냐면 애기들이 엎어놓은 애기가 몸을 뒤집을 때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찮게 그지 없어요. 애기가 이러고 있다가 막 이러고 울어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얘기도 당황해요. 놀래 지가 뒤집어 놓고 어떡하지로 받은 거래요. 엄마들 막 좋아해 박수 치고 동영상 찍고 존나 하찮잖아요. 남이 보기엔. 전 자식이 없어 봐서. 뭐 아무튼 그래서 돌다 줘. 뒤집다. 이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집고 나면 기었어. 기고 나서 이제 뭐예요? 뛰어요. 기다가 갑자기 뛰냐고. 기다가 일단 야 앉아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깐난쟁이들은 앉혀놓지 못해요. 보통 혹시 여러분들 백일 사진 집에 이렇게 다 있죠? 아직도 붙여놓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애가 대학 갔는데 그 벽에 애기 돌살이 되는 집 많아요. 보면 너네 집 아직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보면 내 100일 사진에 내가 이렇게 침대 같은 의자에 푹 묻혀있다. 그럼 니는 대가리가 커서 못 앉은 거예요. 애기들은 보통 가분수잖아. 깐난쟁이 보통 한 4등신 되거든요. 머리 4개가 친장이에요. 보통 깐난쟁이들은. 좀 길어봤자 5등신이고. 근데 그러니까 대가리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코어가 없으니까 코어가 어딨어 애기가 앉혀놓으면 꿍꿍 쓰러져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일단 앉는 것도 큰일이고 앉고 그 다음에는 서야겠죠. 서야 걸어요. 걷다 보면 언젠간 뛰겠죠 뭐. 앞으로도 달리고 위로도 뛰겠죠. 이 형식이에요. 그럼 애가 달리고 뛰고 할 때쯤 되면 엄마랑 뭐가 돼요? 그죠? 턱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때쯤부터 엄마 귀에 피가 나기 시작하죠. 말 많은 새끼들은. 요 단계 일형식입니다. 이걸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느낌 알겠어요? 이런 동사들이 다 일형식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행동이나 동작이 일형식이에요. 혹은 두 번째로 존재, 구성, 발생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있어야 얘기가 되지. 그럼 있다, 존재하다에 관련된 게 일형식이야. 있다. 뭐 있어요? 아는 거. 오케이, exist. here는 부사고 이 새끼야 여기. 또 있다.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배운 있다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exist보다 먼저. 그렇죠. 비동사요. 비동사. 야, 봐봐. There is a pen on the table. 뭔 말이야? 그죠? 있다잖아. 저기는 해석 안 하는 거예요. 동상 대열은. 일단 비동사. 또 스탠드는 겹쳐요. 서다 말고 여기선 존재하다예요. 스탠드가 보통 어떤 주어를 존재하다라고 표현하냐면 나무, 건물 이런 덩치 큰 애들 있죠. 봐봐. 나무가 땅에서 보통 이렇게 자라는 미친나무는 잘 없잖아요. 그죠? 나무는 보통 서 있듯이 자라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이런 미친 건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통상. 그죠? 건물은 뉘어놓지 않아요. 세워놓지. 그래서 스탠드가 통상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고 죽는 거. 이것도 나의 인간의 발생이죠. 얘는 거꾸로 하면 소멸이네요. 다이라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동사들이 일형식이라는 느낌을 가지란 얘기예요. 세상에 존재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려면 구성이 돼야 되겠네. 아까 적어드렸던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아래다가 consist of 하고 comprise of 하고 얘네 둘이 일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라고 얘들은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일형식이니까 목적어를 못 가져요. 그 다음에 얘랑 또 뭐 하려고 그랬죠? 발생하다. 발생이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 아니고 자다가 이거 말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 새끼야. 오케이 잘한다. happen 또 똑같은 거. 오
오케이. happen, occur 하나, take place. 얘네들이 발생하다, 일어나다예요. 대표 사명제 occur, happen, take place는 그냥 같은 거더라고 머리에 박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스무리한 거 arise, 발생하다, emerge, 나타나다, 등장하다. 이런 게 다 일형식이야.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대가리에 넣어보라고요. 일형식은 가장 단순한 문장이고 단순한 의미를 갖는 애들이야. 뜻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 여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행동이나 동작을 의미하거나 있다 없다야. 있다 없다. 있으려면 구성돼야 되겠지. 있으려면 발생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행동이나 존재, 구성, 발생에 관련된 동사들이 이런 애들이 일형식이다. 라고 머리에 넣어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공간 별로 없죠? 있어요? 아니 다음 페이지에 쓰려고 그래요? 공간 없으면. 안 쓸 건 아니에요. 쓸 거예요. 여유 공간 있어요? 여유 공간 있는 데는 아무 데나 쓰세요. 뭐 붙여 쓸 수 있으면 붙여 적으시는 게 더 좋긴 하겠지. 한 번에 보기 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형식 동사요. 이형식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문장이 뭐예요? 보통?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대표적인 문장이 뭐 있어요? I am happy 이런 거 아니에요? 비동사요, 비동사. 이형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거 비동사 하나 적어놓읍시다. 얘는 그래서 이형식일 때 비동사는 이다 혹은 다로 해석하죠. 근데 이제 비동사 말고 이형식에 떠오르는 동사 혹시 있어요? 비동사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네. 오, 오, 캣 뭔 뜻인데요, 그때? 같은 거 아니에요? 캣은 뭔 뜻이에요? 이다예요? 이렇게 해석합시다.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예요. 그래서 되다라는 건 상태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상태 변화 동사라고 해요. 되다라는 게 상태 변화를 의미한다는 게 납득이 가나요? 안 가요?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제일 효과적인 예문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음소거 할 부분하고 말해야 될 부분 제가 한번 뒤집은 적이 있어요. 이걸 크게 말하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서 요즘 좀 주의하는 편이에요. 봐봐요. 됐다에서 이게 됐다가 상태 왜 변화냐? 너네 태어날 때 이거였어요 그러면? 아니죠. 우린 이걸로 안 태어났거든? 근데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뀐 거지. 되다는 상태가 변화한다라는 말이에요.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 아이랑 어른이랑 같아요? 달라요. 상태를 변화한다는 걸 나타내요. 되다는. 그래서 상태 변화 동사들은 일단 해석이 다 되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해봐요. 되다. 오케이, 잘한다. become. 근데 좀 많아요. 그거 외에. 그래서 얘네 시리즈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보통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외우려고 시키다가 그냥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네들은 일단 좀 시각적인 뭔가가 좀 이미지가 익숙한 양반들이라서 종류가 이거예요. 뭐 그냥 게임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뭐 MT 같은 데 가가지고 너네 뭐 수련회 가나요?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하죠? 수학여행?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가서 뭐 게임을 한다고 쳐봐. 저기 가서 어딘가를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보물 같은 걸 집어와요. 내가 이걸 얻어. 그래서 가서 집고 돌아서 아니 갔다가 얼른 돌아야 될 거 아니니 뒷걸음질 칠 거야? 돌아서 와야 될 거 아니야. 돌아서 와요. 그러면 뭔가 내가 레벨이 올라요. 성장하다. 얘네들이 다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가서 집어서 돌아서 오면 성장한다고. 요게 다 되다예요. 요만큼 외우시면 돼요. become은 일단 되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become이잖아. become 빼고 나머지 go, get, turn, come, grow.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적어도 돼요. grow 같은 경우는 the tree grew big. 뭔 뜻일까요?
나무는 이거 먼저 주라고? 나 똑똑한 새끼. 이거 먼저 주라고요? 저죠. 나무가 크게 됐다. 혹은 크게 자랐다 해도 상관없겠죠. 여기서는. 혹은 she goes mad. 보통 mad는 우리가 보통 미치기라고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mad는 angry예요. angry라는 말 대신해서 보통 mad란 말이 많이 쓰여요. 그게 뭔 말일까요? She goes mad. 그죠? 이녀는 죄송합니다. 그녀는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혹은 그녀는 섞였어요. 이 여자는 화가 나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혹은 the leaf 이파리가 turns 혹은 goes 여기에 뭐 쓸까요? 또 gets red 장풍나무 같은 건가 봐. 이파리가 붉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되다라고 해석하는 상태 변화 동사예요. 그럼 봐봐. 상태 변화가 있으면 상태 뭐도 있겠어요. 변화의 반대말은 뭐지? 유지.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상태 유지에 관련된 동사예요. 그럼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는 동사들 뭐 있어요? 유지하다. 메인테인? 그보다 쉬워야 될 것 같은데? 메인테인은 삼형식 동사예요. 뭐 있을까요? 유지하다. 어떤 상태를 지키다? 유지하다? 펜은 keep이요, keep. 머무르다. 어떤 상태로 머무르다. stay요. 오케이. 유지하다 하면 떠오를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remain. 얘네들이 뒤에 뭐가 와요? 보통 형용사가 와요. 주격 보어로. 그러니까 얘네들 다 이형식 동사란 얘기예요. keep, stay, remain 형용사. 이런 패턴이 쓰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감각동사예요. 감각동사는 오형식의 지각동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감각동사에는 뭐가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look, smell, sound, taste, feel.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smell, taste, feel 얘네 세 마리는 이형식도 되고 오형식도 돼요. 근데 요렇게 생각해 봅시다. 감각동사는 이형식이고 다소 수동 냄새가 나요. 수동적인 느낌이 있는 거야. look은 무슨 뜻이죠? look. 얘 뭔 뜻이에요? 그렇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보이다죠. 내 친구는 똑똑해 보인다예요. 그럼 봐봐. 내가 보는 거니 친구가 보는 거니? 친구가 내가 아니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받았는데 이 시부엉이가 반반의 확률에서 그 반을 틀려버리네. 내 친구 똑똑해 보인다.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보는 거죠. 친구는 지가 보는 거니 봐지는 거니 말하자면 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다라는 건 내 친구는 보인다라는 건 다소 수동적인 느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면 다른 걸로 가볼게요. feel 뭔 뜻이에요? 아이고 뭐야? feel 해석 어떻게 해요? 이형식일 때 이거 뭐뭐한 느낌이 나다 들다예요. 제가 이제 제일 이형식과 오형식을 구별할 때 혹은 삼형식을 구분할 때 많이 드리는 예인데 봐봐. 하람이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얘가 이렇게 뭘 잡고 서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궁뎅이를 딱 치면서 이 총각 아주 궁뎅이가 실어내 하면서 막 쭈글쭈글 거려. 변태 할머니라고 쳐봐. 그럼 봐봐요. 할머니는 엉덩이를 느끼는 거죠. 그죠? 자, 야, 닥쳐라. 예시에 꽂히지 말고 내가 왜 그 예를 듣는 생각을 하라고. 할머니는 엉덩이를 느껴요. 이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너 수동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동, 피동이랑 같은 말이라고, 이 새끼야! 수동은 당하는 거라고. 할머니는 엉덩이를 만진다고.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잖아요. 이게 삼형식의 feel이에요. 이해 가세요? She
feels his butt 이렇게 하면 돼요. his ass라고 하든지. 아무튼 근데 그럼 하람이는 할머니가 만지니까 하람이는 아주 더러운 느낌이 나죠. 그죠? 아주 더러운 기분이 들죠. 이게 이 형식이라고요. 하람이가 행동을 해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할머니 때문에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람이는 만진 거냐 당한 거냐? 당한 거예요. 그게 이 형식의 feel이라고. 봐봐. 예를 들어 내가 고양이를 만져요. 우리 집 고양이를. 얘 고양이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할 때 고양이가 만지니 내가 만지니? 내가 만지죠. 고양이는 만지니 만져지니? 지는 거예요. 이게 이 형식 동사의 느낌이라고 이해가세요? 자동사는 다소 수동적인 느낌을 가져요. 이 스프는 뭐라고 할까요? 맛이 달다. 라고 했을 때 스프는 단맛이 나다. 이게 이 형식이거든? 스프는 단맛이 나. 그럼 주어가 누구죠? This tastes sweet예요. 주어는 스프예요. 스프는 먹어요, 먹혀요. 먹혀요. 다시 말해서 주어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항상 당하는 쪽이라고 감각동사는. 이해 가세요? 근데 오형식의 지각동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할까요? 하람이의 엉덩이를 느낀다. 내가 하는 거야. 그죠? 내가 능동이야. 이게 3형식, 5형식의 feel이라고. 나는 엄마가 해준 국이 맛있다고 느낀다. I taste the soup delicious. 이게 5형식이에요. 5형식은 내가 맛보는 거지. 주어가 하는 게 지각동사야, 5형식이야. 주어가 당하는 게 감각동사예요. 이해 가세요?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잠깐 간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 2형식 동사들하고 아까 적었던 1형식 동사들하고 이거 제발 부탁드리니까 어차피 오늘 숙제도 드릴 건데 숙제를 하실 때 얘네들 한 번, 두 번씩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이 동사를 봤을 때 이거 뭐 언젠가 봤는데 뭐에서 봤지? 아, 자동사. 요 정도까지 단어를 보면 연상이 되는 정도까지는 조금 외우려고 해보시라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동사의 종류를 외우는 건 참 중요한데 문법에서 특히 1형식, 2형식 동사의 종류나 분류를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1단계에서. 그래서 별로 더 진도는 못 나갔지만 어차피 숙제가 오늘 좀 많을 거라서 오늘 숙제는 유닛 28까지 하면 되겠네요. 90 몇 쪽이면 되겠지? 잠깐만요. 28까지니까 어디냐? 18쪽까지네요. 18쪽까지. 수동태 단원이 원래 문제가 많아요. 5장이잖아, 5장. 아니, 하루에 한 장씩만 해. 5장인데, 9에서 18쪽이니까. 그러면, 일단, 오늘 숙제까지만 적고 마칩시다. 어디 갔냐? 쟤 어디 가니? 앉아, 얘야. 일단, 오늘이 1월 15일, 수요일. 일단, 숙제는 9쪽에서 18까지. 단어는 오늘 20까지 봤죠? 그럼 21에서 25 하면 되죠? 고생들 했어요. 잠깐만, 누가 남아야 되지? 사람이? 아니요. 어? 그러지 말고. 그지? 하람이 민성이지? 오케이. 하람이 민성이 남고 갑시다. 근데, 얘기는 되시였냐? 이렇게 올 테니까 시험지 필요하면 여기서 가져가. 예? 이게 시험지. 아, 좀 더 외워올 거예요. 학교에 있네. 응.
누가 하나도 안 하겠어. 아, 진짜? 생일 기념으로 숙제 안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너 알지? 내 스타일이요. 엑스트림으로 무수히 많이 때려야겠다. 아, 맨날 강의실에 박히니까 요즘은 엑스트림으로 분당일 수가 없어. 여기 좀 어? 아, 오늘 스파이 된다는 여기인데, 그래서 다른 수업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너네는 여기가 반이 명수가 많아서 분명 써봤는데 5명이었는데. 뭐야? 그래. 이게 노래를 거야. 되게 진행해야지. 근데 병원 지금지. 네. 너는 또뭐 했는지 얘기 봐봐. 나도 아마 그랬지. 나 5분 안에 했어. 또 나. 와, 무슨 진짜? 나 이거 먹었어. 정말. 제시죠. 아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말할 너 얼마나 하는데? 거. 네, 이거 쓰네. 근데 8개까지 잘하지 않았어? 8개 써. 8개 안 외우고 잘했지. 나 10개 넘게 치면 내가 너랑 해. 좋겠다. 치고 싶다. 나 내가 진짜 지금 집에 가만히 자기 없다. 자기 너 쉬면 내 다니지. 민수 시키고 교제하자. 어떻게 다 친구가 이 상대가 이 새끼야. 나 크지. 뭐 하면 나 하면 2명이지. 또 이제 부야 무슨 2명이야. 씨발 같이 내 말이 많아. 그건 병신이야. 내가 하면 있는 거야. 크러쉬가 로케이션 불러서 썼어. 영어 다들 영어 야 그거랑 잘 아니 이서울은 아니야. 수도권 중위권이야. 존나 잘 가네. 크러쉬 블루스가 스트라이크 있다. 주가 크러쉬 우리가 와서 하면서 들어. 놀면 안 됐을 건데 뭔지 알지?
형 집까지 서울에 있어. 서울에 나도 형 졸업했어. 형 1학년 때는 개 열심히 했어. 아, 형 뭐예요? 형 1학년 때 열심히 했는데 이따오면 말씀 드시잖아. 형수 어떨 것 같은데? 싫어, 나 낄 거야. 야, 반대쪽도. 아, 이거 그런 거 없구나, 개념이. 생존. 몰랐네. 왜 반대를. 수능을 할지 배우고. 내가 나. 야, 전에 내가. 주제를 해놓고 하는데 이거. 아니, 진짜 뭐, 아침에 내가 하고. 나 믿는 거 지금이야. 어. 수영 때 땡기는 건다. 미승이 삐져가 되고 있는 말도 안 듣고. 아, 그게? 그게 내가. 지금 그게? 저거 목이냐 혹시 날아다니는 거? 어? 이거 목이야 저거? 너 아니야? 스토리야 목이야? 너 아니야? 너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여기까지 아, 아이씨 너 오래가네 윤이야? 윤이야 너네 자 이거 어디 갔지? 재밌지 이 새끼 그 친구 어디 갔어? 아까 수면한테 이름이 쓸 때야 진짜? 진짜? 미친 새끼야 나도 깜짝 놀랐다 니 시계도 뭐야 에스키스는 들어보면 아 시계 하나야 하나 이게 섹시해 이거 빌려줄게 이거 어떻게 알아버렸어 너 좀 아자 그거 그럼 너 가봐 아니 씨발 그래 아니 써봐 아니 진짜 걔랑 싫어야 더 한번 써봐 한번 써봐 지워 진짜 걔랑 손받는 거 같은 진짜 일단 지워지잖아 형 해봐 형 브라 브라 이거 네가 왜 하시냐 우리가 상하에서 그래 Why are you here? Why is 키를 빨리 사실 진짜 얘는 그냥 그냥 또왜 그 시간에 안 하고 오늘 선생님이 지금 씨 말라고 해? 월요일에 와야 되는데 월요일에 와야 되는데 막 이게 진짜 월요일인데 뭐야 그냥 그래 그리고 걔 그거야 성경이가 내 비번이라 뭐 실제로 하는 씨발 오늘 오늘 안녕하세요. 사람 모두 따라 주시지. 선생님, 아이들 한 중학교들은 열심히 가고 하마. 왜? 너도 마음만큼 아직 중학생이잖아. 실습교 나한테 어떻게? 아니, 조용히 해, 이렇게 제시보자 나는데. 너는 성질 너무 시작하나? 친하대. 이 때문이잖아. 난 파산다. 진짜, 그렇지, 나도 그래. 진짜 얘 떨어져. 그냥 옆으로 앉아, 이리 와. 또 여기 앉아. 여기 은근히 이렇지. 뭐는 거야? 데스티니. 자체라고. 저쪽에 수제자로. 시끄러. 시끄러. 아, 아니요. 오겠냐? 이 지금 보면서 그러나? 뭘? 실제 여기 있잖아. 보고서, 응? 네. 저거 마시고 있다고? 예. 이런 현재 바꿔주면 되지. 네. 그거는 짓이야. 아, 괜찮아. 쌤 하나 더 있어. 세 개예요? 응, 그럼. 그럼 한 번은 민사이 같은 새끼가 있을까봐 하나 더 뽑아놨지. 또 초록을 이렇게 더 치시. 꺼져. 꺼져. 세 번째 질문은 되겠지. 열대 맞고 시작하자. 민수이 맞는 게 좋아. 아, 진짜? 아이씨, 곤란한데? 민수이 많이 사는 당황스럽네. 어디 갔어?
녹화를 아직도 안 봤어?